이번에는 이제 오윤혜 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한덕수 총리 계엄 당시에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예. 영혼이 하나도 없는데. 나쁜 사람은 명예훼손이 아니죠.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서로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말 사랑하지 않고 예. 그렇게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예. 한겨레 단독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단독 보도군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어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조사했습니다. 이 강의구라는 인물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요. 그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있죠. 그 뭐 음란한 시를 썼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대통령실에서의 살림살이를 맡았던 인물. 그 바로 이 윤재순과 강의구가 윤석열 검사 시절에 그 좌우 날개 같은 사람들이었다. 네. 예. 그래서 강의구 이 부속실장은 진짜 가까운 사람이니까 부속실장을 시켰던 것이고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3일 계엄이 있었던 그날 소위 말해서 그 국무회의 형태를 띈 어떤 회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회의의 기록 그리고 당시에 누가 왔는지 일종의 출석 체크 그리고 연락을 취하는 일들을 바로 이 강의구 전 실장이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헌법 82조를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부서, 우리 흔히 말하는 서명, 사인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있었던 어떤 행위들에 있어서의 서류, 제대로 작성된 것이냐라는 물음들,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 관련들은 지적하고 문의하고 묻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었어요. 네. 당시에 조국 전 조국당 대표 국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질문 꾸준히 했었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도 확인했던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한덕수 총리는 없었다 그런 거 서류 서명 같은 거 하지 않았었다. 부서 했느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물어보거든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강의구 전 실장의 어제 이 조사 내용들을 보면 그 왜 12월 4일 날 삼청동 안가 모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참여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입니다. 네. 이 민정수석이 강의구 실장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관련해서 서류 같은 것들이 있느냐. 거기에 뭐 부서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게 없는 것 같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새로 만들어서 그 이후에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부터 시작해서 다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이걸 사인을 안 했는데 그 뒤에 사후에 이렇게 사인하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래가지고 야 그거 다시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그걸 폐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 윤석열은 그랬 뭐 사후에 하는 게 뭐 문제가 돼? 그러면서도 한덕수 전 총리의 말을 듣고 폐기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 내용이 한겨레 단독의 내용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다. 예. 동화구연 같지 않았어요? 아니 어디 집에서 외우다 오셨어요? 외워야 됩니까 이런 걸? 내용 쉽지 않은데 딱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요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이 비상계엄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돼 있을까? 네. 그리고 계엄 당일날의 행보, 지금까지 본인이 얘기해왔던 내용들이 이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고 거짓말인 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은 결국은 한덕수 전 총리도 뭐 이미 수사를 한번 받은 적도 있지만 특검 들어서기 전에 이후에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대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랬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때 반대하지 않았다면 어쨌든 이분이 갑자기 격상되는 거 아니에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실 그럴 수 있는 있죠. 거잖아요. 예. 걱정돼요. 왜 걱정돼요? 본인의 맞상대거든요. 아니 저는 그냥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되고. 네. 진짜 그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은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파기하라고 했다면 그 증거 인멸이 되는 건데 그것도 어떤
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걱정돼요. 네. 진심이에요. 네. 진심으로 네. 너무 걱정이 되네. 자, 우리 박예주의자가 따로 있었잖아요. 이봐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 이 방송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의 고소로 인하여 나는 경찰청 조사를 받았으나 아니야. 나는 그가 걱정된다. 아니,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걱정돼요. 네. 내란 특검의 가장 뭔가 윤석열 다음에 이제 부를 사람도 이제 순차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미 재판에 넘어가서 구속돼 있는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사실 내각 주요인사 중에 가장 먼저 부를 사람이 한덕수거든요. 오늘은 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야 됩니까? 걱정돼요. 진짜. 너무 걱정돼요. 진짜 이렇게 들어가서 못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진짜. 한동안 시중에 한덕수가 난가병에 걸렸다라는 말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난가? 뭐만 되면 난가?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몰라요 병. 왜냐하면 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나는 다 몰랐다는 식으로 약간 빠져나갈 수는 있잖아요. 네. 별명 기름장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앞으로는 분명히 본인이 관여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증거는 이미 다 없어졌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부터는 모른다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거 법적으로 굉장히 조언을 많이 받아서 한 행동이 아닐까 그런 왜냐하면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작년 12월 11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서 조국 전 그 대표가 이거 몇 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봐요. 비상계엄 선포 부서 절차 거쳤냐? 그러면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 뭐라고 하냐면 전혀 본 적도 없다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번이나 재차 확인을 해요. 네. 진짜 없었단 말이냐? 본 적도 없다.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런 행위를 한 것. 왜냐하면 사실관계들은 있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요. 네. 어떤 노리는 바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뭐 그렇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12월 3일에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자신들의 증거인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들의 진술을 어떻게 짜맞출 것인지 그때 있었던 진실을 어떻게 덮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혈안되어 있었던 피의자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했던 진술들은 전부 다 거짓말인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덕수라는 인간이 굉장히 나쁜 것은 저는 이 문서를 직접 김용현 장관과 한덕수가 사후에 부서 한 문서를 폐기하자고 했던 그 결정은 우리가 이미 일찍이 우리 역사 속에 서울의 봄에도 나오는 그 사실관계가 있잖아요. 역사 속에. 역사 속에 이미 등장하고 있죠. 없었던 사실이 아니에요. 군사 쿠데타 이후에 사후에 추인하거나 서명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최규하 대통령을 전두환 이하 그 휘하에 있는 장군들이 다 찾아가서 몰려간 다음에 이미 다 군사작전을 실행한 이후에 서명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거를 한덕수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후에 서명을 받고 이 문서를 폐기하자고 한 것이겠죠. 근데 알고도 이랬다는 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자, 이 내용은 그 영화 서울의 봄에 보면 극 중에 전두광이 서류 들고 그 이제 뭐 최규하 전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을 찾아가서 계속 이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서류에 사인을 받으려고 가요. 맞습니다. 계속 그걸 하지 않죠. 네. 그러다가 끝끝내는 하게 되는데 거기에 시간과 날짜를 적게 됩니다. 그 당시 극 중의 대통령이. 최규하 대통령이. 영화상에서 그렇습니다. 영화상에서 바로 그것이 사후에 사인된 것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 대통령도 지금 군사작전이 이미 다 끝나고 그렇죠. 그 참모총장이 어쨌든 잡혀갔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이걸 내가 좀 굴욕적이지만 서명을 지금 사후에 한다라는 걸 남기기 위해 시간을 쓰는 거지. 역사는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 역사가 그대로 지금 이 판에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박영식 평론가가 얘기를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분 모두 원고 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이제 롤플레잉 연기를 좀 해야 돼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역할은 우리 박영식 평론가가 해주시고요. 나경원 의원 역할은 우리 오윤혜 씨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전혜원 평론가는 김미애 의원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어제 밤이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 로텐더 홀에서 본인이 농성이라고 주장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경원 의원을 찾아가게 되죠. 나경원 의원을 찾아가서 있었던 그들의 대화를 여러분 잠시 연극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시네. 식사는 내가 언제 단식한다 그랬나? 김밥 먹었죠. 웰빙. 단식은 하지 마.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 아, 민주당 같은 건 물러가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민주당 같으면은 우리 인간성이 이래. 이분 아니 진짜로 사투리 쓰는 자료 다 갖다 줬는데 들어오지를 않던데 다 냈는데 그 보지를 않으시고 그 참. 아유 증여세 자료 안 냈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들어오셔야지. 하여간 그 저 고생들 하셨어요. 자 수고. 예. 예. 잘했어. 자 사전에 전혀 맞춰보지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예. 저는 김미애 의원이 사투리 쓴 거 지금 예, 경북 의원이기 때문에 예, 메소드 연기였어요. 예. 네. 자 어제 밤에 있었던 국회 로텐더홀의 상황이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로텐더홀에서 이른바 그 텐트 농성을 5일째 하고 있고 5일 차가 되는 게 어제 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달라.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당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현장을 찾았다 그래요. 여기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김병기 의원이 동작갑 의원이고요. 나경원 의원이 동작을 의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평소에는 뭐 동작남매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봅니다. 네. 나경원 의원이 누가 바캉스라고 하냐. 토요일 일요일에 에어컨도 여기 안 틀어주더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동작남매라고 그러더니 고생만 엄청 시키고 다 가져가냐 라면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푸념을 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에어컨 틀어드릴게. 예, 그러면서 수차례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현장을 떠난다고 하는데 바캉스라는 표현에 좀 긁힌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네. 예.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사진을 봤을 때 누가 이제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자신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런 방식으로 농성을 하는 건 전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사진도 그 나경원 의원이 올리셨다가 이제 내린 그 사진이 있잖아요. 예. 그 뭐 이제 텐트가 뒤에 예쁘게 나와 있고 또 이제 그 이응 티귿 김밥 있어요. 아무튼 그 웰빙 김밥 있는데 좋아하는데.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웰빙 김밥 먹으면서 이걸 웰빙 농성, 숙식 농성, 캠핑 농성을 하는 게 정치인에게 이걸 과연 적합한 뭐랄까 방식인지는 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이거 사실 목적을 네. 다 알고 계세요. 나경원 의원이 이러시는 이유는 당연히 전당대회에 나가실 거기 때문에 밑작업 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열심히 하시라. 근데 다만 그 국회 로텐더홀이 주말에는 에어컨이 또 안 틀어져 있다고 하니까 아껴야죠. 저는 이 나경원 의원을 보고 갑자기 떠오르는 헤드라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망할 힘도 없는 국민의힘. 한겨레 기사 네, 진짜 망할 힘도 없고 당연히 이제 이걸 개혁할 힘은 당연히 없겠죠. 예. 그냥 좀 안타깝다. 이 부분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5시간 30분 단식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하냐 예. 다이어트하냐 이래로 최대한 정치를 희화시킨 게 요번에 나경원 의원의 약간 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답답한 건 뭐냐면 야당이 단식을 하든 농성을 하든 할 때는 국민들이 이걸 좀 마음에 동해서 그렇죠. 같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같이 해줘야 됐다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 지금 뭐 하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고 예.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장면을 딱 보니까 김건희 옛날에 그 마포대교 사진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해 주셨듯이 정치인들이 어떤 사진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할 때 이게 국민들한테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 이 사례다. 사진들은 그 보도용으로 기자가 찍은 게 아니라 나경원 SNS? 의원 측에서 스스로 SNS에 올린 거거든요. 직접 찍었어요. 네, 예. 직접 찍은 걸로. 알고 그러니까 뭐 이 내용들을 두고 당 내에서도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비판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화장 여부는 모르겠지만 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화보 찍듯 활짝 웃는다라면서 손선풍기 앞에 놓고 책 읽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하겠느냐라고 글을 썼더니 나경원 의원도 바로 페북으로 반박을 해요. 김종혁 전 최고 나의 농성에 대한 발언은 명백한 해당 행위다. 부적격 비리 총리 후보 김민석 인사철회 의회 덕제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 이걸 나경원 의원이 스스로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을 두고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하 내동해서 함께 내부를 공격하다. 한심하다 이런 메시지를 또 내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식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밖에서 정말 이 더운 여름에 뭔가 둘 중에 하나라도 했어야 되는데 시원한 곳에서 맛있는 제가 진짜 특히 좋아하는 김밥이거든요. 여기가. 그 앞서도 그 농성이에요.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했다는 말이 저는 인상적인데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에어컨도 안 틀어주더만. 이 사람 하나 때문에 틀어야 돼요? 주말에? 그러니까 보통 농성이라는 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고공농성을 하든 아니면 단식을 하든 그러니까 뭔가 절박한 마음에서 본인이 내보일 수 있는 어떤 의지를 내보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지금까지 뭐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로만 따르면 본인은 뭐 더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김밥을 사 먹는 거, 더 시원한 곳에 있을 수 있는데 토요일에 일요일에 에어컨 나오는 곳에 있을 수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본인은 지금 불편함을 참아가며 지금 자신의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네. 이게 뭐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죠. 얼마나 이렇게 괴리가 있는 것인가는 네. 뭐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에 왜 뭐 고양이 집 사러 가면서 돌돌이 얼굴에 막 하고 예전에 새우깡 먹방 하고 그래서 어쨌든 종편이나 이런 데서 자꾸 다뤄주잖아요. 예. 저는 나경원 의원이 그거 보고 나도 뭔가 해야겠다 이렇게 하다가 헛발질한 거 보는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말에 이렇게 부르르 떤 것도 한동훈이 뒤에서 저렇게 하라고 시키고 있구나라고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제가 좀 무거워지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한마디 하자면 12.3 비상계엄 이후로 민주당 당직자들이 저기 들어가서 같이 밤새고 막 이랬거든요. 네. 병났어요. 왜냐하면 저 맨바닥에 진짜 누워서 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의원, 구의원 참 비교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 자, 오늘 1부 함께했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심우정 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고위직들 사의를 표명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특검 관련된 이야기, 다양한 이 법률 이야기들은 2부 여의도 새신사에서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1부 오늘 뭐 다양한 일들 해주셨습니다. 뭐 연극 꽁트도 해주시고, 예, 본인의 송사 관련된 이슈도 전해주신 오윤혜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네. 전예현 평론가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대요. 네, 예, 지금 저렇게 조사 한번 받고 오면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